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러시아의 100평이 넘는 대지를 소유한 거물이 하찮게 여겼던 한국 사위로 인해 두바이에서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됐다고 하는데요. VIP 전용 통로로 호련 모습을 감춘 한국인과 45분 동안 입국 심사에 발이 묶인 장인어른의 충격적인 표정은 러시아 명문의 자존심까지 무너졌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니콜라이 페트로프예요. 러시아 전통의 페트로프 와이너리의 소유자이자 와인 사업가예요. 여느 날과 같이 아침 일찍 제 포도밭에 서 있었어요. 햇살이 포도나무 줄 사이로 긴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죠. 이 포도나무들은 대대로 페트로프 가문의 이름을 굳건하게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제 거친 손이 익어가는 포도알들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이 포도 하나하나가 전 세계가 인정하는 러시아 와인 제조의 품질을 보여주고 있었죠.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에요. 제 딸 아나스타샤가 미래의 남편 김민준이라는 젊은 한국인 엔지니어를 소개할 예정이었거든요. 이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해지고 있었습니다. 대대로 우리 페트로프 가문은 중요한 유럽 가문들과 결혼해왔어요. 이런 결혼은 우리의 혈통과 사업관계에 도움이 되었죠. 그런데 이제 이런 변화가, 이런 방해가 생긴 거예요. 포도나무 줄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나뭇잎들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아침 이슬이 제 손가락을 적시고 있었죠. 새들이 멀리서 지저귀고 있었어요. 이 땅은 100년 넘게 우리 가족의 것이었어요. 모든 언덕, 모든 토양 종류, 바람의 모든 변화. 이 모든 것은 제 얼굴을 아는 것처럼 잘 알고 있었죠. 이 땅과의 연결은 제 피 속 깊이 흐르고 있었어요. 서재에서 우리의 최고급 와인 한 잔을 따르고 있었어요. 짙은 붉은 액체가 크리스탈잔 안에서 빙글빙글 돌며 창문에서 들어오는 빛을 받고 있었죠. 주변에는 저보다 앞서 온 무뚝뚝한 표정의 페트로프 가문 남자들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어요. 그들의 눈이 저를 따라다니며 제 결정을 판단하는 것 같았어요. 무거운 나무 책상 위에는 우리 가족 앨범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페이지들은 수십 년간의 중요한 모임, 사업 거래, 유럽과의 연결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 사진들 어디에도 아시아인 사위를 맞이할 준비는 없었죠. 오래된 책과 반들반들 광이 난 나무 향기가 서재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이 방은 수많은 사업 거래와 가족 결정의 증인이었죠. 전통의 무게가 제 어깨를 내리누르고 있었어요. 창문 밖으로는 일꾼들이 대대로 해왔던 것처럼 포도나무를 돌보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변하지 말아야 한다고 늘 믿어왔던 패턴을 따르고 있었죠. 민준이 우리 저택에 도착했을 때 그는 완벽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우리의 전통적인 러시아 장식들 사이에서 어색해 보이고 있었어요. 러시아 풍경화들, 대대로 내려온 화려한 가구들, 이 모든 것이 그가 얼마나 다른지 더욱 부각시키고 있었죠. 그는 악수 대신 공손하게 인사를 했어요. 이 작은 제스처마저도 그가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왔다는 것을 더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동안 저는 그를 자세히 관찰하며 그의 억양과 행동 방식에서 흠을 찾고 있었어요. 그는 로봇 기술과 혁신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하고 있었죠. 저는 익숙한 무례함으로 그의 아이디어를 무시했어요. 한국 기술이 수십 년의 경험을 가진 저 같은 러시아 사업가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다는 거죠? 아나스타샤의 눈이 제가 그녀의 약혼자를 대하는 방식에 분노로 번쩍이는 것을 알아챘어요. 식탁 위의 촛불이 그녀의 얼굴에 그림자를 들이우며 그녀의 실망감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었죠. 불편한 침묵이 식탁을 감싸는 동안 은식기가 고급 도자기에 부딪히는 소리가 나고 있었어요. 모퉁이에 있는 할아버지가 물려준 시계의 초침 소리가 긴장된 순간들을 세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아나스타샤가 제 서재를 찾아왔어요. 벽 난로의 불이 방 안에 따뜻한 빛을 던지며 타닥타닥 소리를 내고 있었죠. 아버지, 전혀 노력도 안 하셨어요. 라고 그녀가 말했어요. 그녀의 말은 따귀처럼 아팠어요. 하지만 저는 꿈쩍도 않았죠. 어떤 전통은 그녀가 아무리 상처받더라도 깨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식은 봄에 열렸어요. 아나스타샤가 결혼식장 통로를 걸어갈 때 벚꽃이 공중을 떠다니고 있었죠.
저는 겉으로는 품위 있는 모습을 유지했지만 속으로는 딸의 실수라고 여기는 것에 슬퍼하고 있었어요. 교회 종소리가 울렸지만 제게는 축하보다는 경고처럼 들리고 있었습니다. 사위와 거의 연락 없이 3년이 지났어요. 저는 와이너리 일에 몰두하며 지하 저장고에서 긴 시간을 보내며 새 빈티지를 시음하고 블렌딩을 승인하고 있었죠. 오크통과 발효 중인 포도의 익숙한 향기가 저를 위로하고 있었어요. 여기서는 제가 통제하는 방식으로만 변화가 일어났으니까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어요. 두바이에서 열리는 그들의 결혼기념일 축하 행사 초대장이 온 거예요. 비 내리는 가을 저녁 아나스타샤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동안 그녀의 목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들려오며 저에게 그들과 함께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었죠. 아버지, 그것이 제게는 모든 것을 의미해요 라고 그녀가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그녀가 이 포도밭을 웃으며 뛰어다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어요. 책상 위에 있는 그녀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포도나무 사이에서 제 어깨에 앉아있는 어린 아나스타샤였죠. 그녀의 애원하는 눈빛에 거절할 수 없었어요. 이 여행이 제가 믿는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낼 것이라는 걸 모른 채 저는 여행에 동의했습니다. 가방을 싸면서 옷 위에 러시아 여권을 올려놓았어요. 그 표지의 쌍도 독수리는 제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은 전통, 유산, 힘을 상징하고 있었죠. 두바이 국제공항은 정말 다른 세계 같았어요.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여러 언어를 말하며 분주하게 돌아다니고 있었죠. 밝은 조명과 반짝이는 바닥이 저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이런 시끄러운 곳보다는 조용한 제 포도밭이 더 좋았거든요. 긴 입국 심사줄에 서 있는데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나오고 있었는데도 이마에 땀이 맺히고 있었습니다. 옆에 서 있는 민준을 보며 저도 모르게 훈계하고 있었어요. 서류 잘 확인했나? 이 국경 관리들은 실수를 용납하지 않아. 국제여행에 대해 제가 얼마나 더 많이 알고 있는지 보여주는 데서 작은 즐거움을 느끼고 있었죠. 결국 저 같은 유럽인들은 수세기 동안 세계 여행자였으니까요. 비싼 정장을 바로잡고 러시아 여권을 자랑스럽게 들고 있었어요. 그 짙은 붉은색 표지가 제 손에서 중요하게 느껴지고 있었죠. 이 여권으로 여행할 때 항상 존중받아왔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깔끔한 제복을 입은 공항 직원이 우리 일행에게 직접 다가오고 있었죠. 저는 제 중요성을 알아볼 거라 기대하며 더 꼿꼿이 서 있었어요. 하지만 그 직원은 민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국 여권 소지자분들은 프리미엄 레인으로 저를 따라와 주세요. 그 직원이 공손한 미소와 함께 말했어요. 놀라서 입이 살짝 벌어졌어요. 민준이 대기줄이 없는 특별 통로로 안내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죠. 아나스타샤가 민준을 따라가며 뒤돌아서 저에게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갑자기 덜 인상적으로 느껴지는 여권을 여전히 들고 서 있었습니다. 45분 동안 일반 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분이 1시간처럼 느껴지고 있었죠. 제가 줄 앞에 도착했을 때 민준과 아나스타샤는 이미 저편에서 도착 라운지에 편안하게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완벽한 세계에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죠. 어떻게 한국 여권이 제 여권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고급 호텔에 도착했을 때도 놀라운 일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대리석 바닥이 크리스탈 샹들리에 아래에서 빛나고 있었죠. 금 장식이 거의 모든 곳을 덮고 있었어요. 이런 종류의 호화로움은 제가 이해하고 기대하는 것이어서 기분이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체크인 데스크에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말하기도 전에 호텔 매니저가 직접 나타났어요. 그는 저를 지나쳐 민준에게 바로 다가갔습니다. 김 박사님, 로보틱스 이노베이션 포럼을 위해 저희 호텔에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매니저가 약간 허리를 굽히며 말했어요. 박사님의 기조연설이 저희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박사라고? 기조연설이라고? 새로운 눈으로 민준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가 그저 엔지니어라고 무시했던 이 젊은 남자가 여기서는 중요한 인물인 것 같았어요. 벨보이들이 우리 짐을 가져가기 위해 서두르는 동안 저는 이 새로운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 쓰고 있었습니다. 우리 방에서는 두바이의 멋진 스카이라인이 보였어요. 버즈 칼리파가 유리와 강철로 만든 바늘처럼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죠. 창문에서는
페르시아만의 푸른 바다의 야자수 모양으로 만들어진 인공섬들이 보이고 있었어요. 놀라운 전망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은 공항과 호텔 로비에서 일어났던 일에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 레스토랑에서 제 믿음을 더욱 흔드는 또 다른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흰 천으로 덮인 테이블에 앉아 있었죠. 웨이터가 우리에게 전통적인 중동 요리를 가져왔어요. 후무스, 케밥, 신선한 빵이었죠. 제가 막 식사를 즐기려는 순간 잘 차려입은 3명의 아랍 사업가들이 우리 테이블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거의 알아채지 못했어요. 대신 그들은 민준을 아주 공손하게 맞이했습니다. 김 박사님, 노인 돌봄 로봇에 관한 박사님의 연구가 우리 지역의 의료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한 사람이 진심 어린 감탄으로 말했어요. 저는 민준이 이 유력한 사업가들과 복잡한 기술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는 노인들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로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원격으로 건강을 모니터링하는 의료기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어요. 이것들은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었어요. 그의 발명품은 이미 전 세계 병원에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아나스타샤는 분명한 자부심으로 그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이 레스토랑의 부드러운 조명 아래에서 빛나고 있었죠. 한편 저는 의자에 점점 더 깊숙이 앉고 있었어요. 음식이 입안에서 맛을 잃어가고 있었죠. 민준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제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 방으로 돌아와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도시의 불빛이 마치 땅으로 떨어진 별처럼 창 밖에서 반짝이고 있었죠. 제 생각이 빠르게 달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민준에 대해 그렇게 잘못 판단할 수 있었을까요? 또 어떤 것들을 오해하고 있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은 새로운 도전을 가져왔어요. 우리는 이른 아침 사막 투어 그룹의 합류의 모래주행용으로 설계된 튼튼한 차량에 올랐습니다. 아침 햇살이 이미 강렬한 열기로 내리쬐고 있었어요. 전통 아랍 복장을 한 우리 가이드가 빈 사막으로 향하면서 안전규칙을 설명하고 있었죠. 풍경이 도시에서 끝없는 모래, 언덕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었어요. 황금빛 모래가 마치 얼어붙은 바다처럼 파도 모양으로 수평선까지 뻗어 있었죠. 아름답지만 제게는 낯선 환경이었어요. 저는 푸른 포도밭에 익숙했지 이런 혹독한 환경에는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예고 없이 검은 구름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바람이 속도를 높여 모래를 사방으로 날리고 있었죠. 우리 차량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운전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갑자기 엔진에서 끔찍한 소리가 나더니 완전히 멈춰버렸어요. 모래폭풍이 다가오는 가운데 우리는 한가운데 갇혀 있었습니다. 공포가 우리 투어 그룹 전체에 퍼지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울고 있었죠. 어른들은 도움을 바라며 가이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는 무전기를 시도했지만 신호가 전혀 통하지 않고 있었어요. 바람이 우리 차량 주변에서 울부짖으며 차를 살짝 흔들고 있었죠. 모래가 작은 총알처럼 창문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저는 제가 지휘권을 잡을 거라고 예상했어요. 저는 수십 년 동안 비즈니스 비상 상황을 처리해왔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뭔가를 제안하기도 전에 민준이 앞으로 나섰어요.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오직 차분한 집중력만 보이고 있었죠. 그는 운전사에게 후드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어요. 차분한 동작으로 민준은 엔진을 살펴보고 있었죠. 중요한 부분에 모래가 들어갔던 거예요. 응급키트에서 기본 도구와 제가 본 적 없는 기술을 사용해 임시 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그는 특별한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있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어떻게든 그것은 일반 신호 없이도 작동하고 있었죠. 민주는 근처 비상 캠프까지 안전한 경로를 파악했어요. 1시간 내에 우리 모두는 그의 빠른 판단 덕분에 폭풍에서 안전하게 벗어나 있었습니다. 캠프에서는 또 다른 문제에 직면했어요. 물이 충분하지 않았죠. 공급 시스템이 고장난 상태였어요. 캠프 관리자는 제한된 물병을 확인하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죠. 뜨거운 사막 태양 아래에서 상황이 빠르게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때 민준이 배낭을 여는 것을 놀라움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는 투명한 관이 달린 금속 상자처럼 생긴 작은 장치를 꺼냈어요. 텐트 밖에 그것을 설치하고 전원을 켰죠.
기계가 조용히 윙윙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시제품은 사막 공기에서 수분을 끌어낼 수 있어요. 그가 간단히 설명했어요. 많지는 않지만 도움이 올 때까지 우리에게 깨끗한 식수를 제공할 거예요. 한 방울씩 물이 연결된 용기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현지 베두인 장로들도 이 기적적인 장치를 보러 오고 있었죠. 주름진 얼굴을 가진 한 노인이 존경을 담아 민준의 어깨를 만졌습니다. 당신의 기술은 우리 조상들이 꿈꿔왔던 것입니다. 그 노인이 말했어요. 저는 텐트 구석에 서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비싼 구두 아래에서 모래가 바스락거리고 있었죠. 더위로 인해 옷이 피부에 달라붙고 있었어요. 두바이에서의 마지막 날, 호텔 창문으로 황금빛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새들이 발코니에서 지저귀고 있었고 아래로는 도시가 보석함처럼 반짝이고 있었죠. 편안한 기분이어야 했지만 제 안에서 뭔가가 바뀌었어요. 민준이 사막에서 우리를 구했던 일이 자꾸 생각나고 있었거든요. 아침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전화가 왔어요. 벨소리가 평화로운 순간을 깨며 날카롭게 울리고 있었죠. 번호를 알아봤어요. 모스크바에 있는 제 재무 책임자 미하일이었죠. 배속이 조여오고 있었어요. 미하일은 정말 큰일이 아니면 휴가 중에 전화하지 않거든요. 니콜라이, 당장 돌아와야 합니다. 미하일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들리고 있었어요. 적대적 투자자들이 페트로프 와이너리를 인수하려고 해요. 그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주변 방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어요. 커피잔이 제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지면서 어두운 액체가 하얀 대리석 바닥에 얼룩처럼 퍼져나가고 있었죠. 이 와이너리는 단순한 사업체가 아니에요. 대대로 내려온 우리 가족의 유산이에요. 그것을 잃는다는 생각에 심장이 갈비뼈에 아프게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모스크바로 당장 돌아가야 했어요. 옷을 가방에 던져 넣으면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나오고 있었는데도 이마에 땀이 맺히고 있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걸까요? 항상 사업 파트너들과의 관계를 조심해왔는데 말이에요. 민준이 제 문 앞에 나타났어요. 그가 거기 서 있는 걸 알아채지 못했었죠. 그의 얼굴에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미하일과 제가 나눈 큰 소리의 대화를 들었나 봐요. 괜찮으세요? 제가 도울 일이 있을까요? 그가 조용히 물었어요. 제 첫 반응은 그를 무시하는 거였어요. 그가 러시아 사업에 대해 뭘 알겠어요? 우리 가족의 100년 된 와이너리에 대해서는요? 하지만 사막에서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이 사람은 계속해서 저를 놀라게 했거든요. 스스로도 모르게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무너진 댐에서 물이 쏟아지듯 말이 쏟아지고 있었죠. 적대적 투자자들, 시장 문제들, 재정적 압박은 아나스타샤에게 조차 숨겨왔던 모든 문제들이었어요. 민주는 빈 동정 대신주에 깊게 듣고 있었어요. 그의 눈은 정보를 처리하면서 강렬하게 집중하고 있었죠. 그리고 나서 그가 또다시 저를 놀라게 하는 말을 했어요. 전통적인 유럽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이지만 아시아 시장은 진지하게 탐색해 본 적이 없으시죠. 한국, 일본, 중국은 고급 와인 시장이 성장하고 있어요. 제가 그쪽에 인맥이 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조용한 호텔 라운지에 앉아 있었어요. 부드러운 피아노 음악이 배경에서 연주되고 있었죠.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고급 가구에 따뜻한 빛을 들이우고 있었어요. 우리는 제가 가져온 와인 한 병을 나누고 있었어요. 우리 주인들에게 선물로 가져온 페트로프 리저브 카베르네였죠. 민준이 생각에 잠겨 맛을 보고 있었어요. 이건 한국 시장에 딱 맞을 것 같아요. 풍부하지만 지나치게 강하지 않아요. 우리 음식은 지배하기보다 보완하는 와인이 필요하거든요. 그는 태블릿을 꺼내더니 아시아 전역의 시장 데이터, 소비 트렌드, 유통 네트워크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의 분석은 상세하고 전문적이었죠. 그는 제가 너무 자만해서 보지 못했던 현재 비즈니스 모델의 약점들을 지적했어요. 더 놀라운 건 아시아 시장 전역에 걸친 그의 광범위한 인맥이었어요. 제가 항상 중요하지 않다고 무시했던 연결고리들이었죠. 밤이 깊어가면서 우리 사이의 계획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어요. 라운지는 우리 주변이 비어가고 있었지만 우리는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처음으로 민준을 딸의 한국인 남편이 아닌 뛰어난 사업 파트너로 보고 있었습니다.
3일 후 우리는 모스크바로 돌아왔어요. 공항을 나서자 겨울 추위가 저를 덮쳤어요. 두바이의 따뜻함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죠. 눈이 거리를 덮고 있었고 회색 구름이 하늘 낮게 걸려 있었어요. 날씨가 마치 제 회사가 직면한 위험과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 사무실 건물은 언제나처럼 똑같아 보였어요. 모스크바 중심부의 웅장한 석조 건물이었죠. 안으로 들어가자 걱정된 얼굴들이 저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분위기는 두려움으로 무거웠죠. 저는 바로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우리 이사회실은 제게 항상 권력을 상징해왔어요. 긴 마호가니 테이블, 가죽 의자들, 그리고 벽에 걸려있는 이전. 회사 리더들의 초상화들 모두 우리의 전통과 안정을 상징하는 것들이었죠. 오늘 이 같은 상징물들이 이사회 구성원들에게 우리의 심각한 상황을 설명하면서 공허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페트로프 와이너리는 가장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라고 그들에게 말했어요. 제 목소리가 조용한 방에 울려 퍼지고 있었죠. 우리의 전통적인 시장은 포화 상태예요. 경쟁자들은 우리 가격을 깎아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기업 사냥꾼들이 우리 회사를 분할하려고 해요. 테이블 주변의 얼굴들이 창백해지고 있었어요. 몇몇 이사회 구성원들은 수십 년 동안 저와 함께해왔죠. 그들은 항상 그래왔듯이 저에게 해결책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저는 그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제 사위이자 선도적인 로봇 공학 혁신가인 김민준 박사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는 우리 회사를 구할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준이 앞으로 나섰어요. 이 전통적인 러시아 환경에서 그는 어울리지 않아 보여야 했어요. 하지만 대신 그는 조용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죠. 그는 자신의 계획을 명확하고 간단하게 제시했어요. 긴급 대출의 담보로 자신의 로봇 기술 투자를 활용하면서 동시에 아시아 시장에 새로운 유통 채널을 여는 것이었죠. 처음에 이사회 구성원들은 회의적으로 보였어요. 그들의 표정은 의심과 혼란을 보여주고 있었죠. 제 가장 오래된 이사회 구성원인 늙은 블라디미르 쿠즈네초프는 부시시한 하얀 눈썹 뒤에서 깊게 찡그리고 있었어요.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 오랜 비즈니스 라이벌인 세르게이 블라디미로프가 계획을 지지하며 발언했어요. 그는 제가 전통을 고수하는 동안 현대적 접근 방식을 받아들여 자신만의 와인 제국을 건설했던 사람이었죠. 러시아 와인의 글로벌 미래는 아시아 시장과 기술적 파트너십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세르게이가 말하며 새롭게 발견한 존경심으로 민준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 박사의 접근 방식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큰 창문 밖으로 눈이 부드럽게 내리고 있었죠. 벽에 있는 골동품 시계의 똑딱거림이 이 중요한 순간에 초를 세고 있었어요. 마침내 몇 시간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지난 후 이사회가 투표했어요. 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몇 주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활동 속에서 흐려졌어요. 민주는 한국, 일본, 중국 수입업자들과의 미팅을 주선했어요. 제가 실수했을 문화적 차이를 그가 능숙하게 헤쳐나가는 것을 점점 더 놀라움으로 지켜보고 있었죠. 아시아 비즈니스 문화와 와인 산업에 대한 그의 이해는 매우 귀중한 것으로 입증되고 있었습니다. 일본 바이어들과의 한 미팅에서 저는 너무 직설적이어서 제 평소 러시아식 접근법대로거의 거래를 망칠 뻔했어요. 민준이 미묘한 언어와 적절한 예절을 사용해 부드럽게 개입하며 관계를 구했죠. 이후의 계약들은 적대적 인수 시도를 막아낼 만큼 우리의 재정 상황을 안정시켰습니다. 한편 민준의 기술 혁신은 우리의 생산 과정을 변화시키고 있었어요. 스마트 센서가 발효를 모니터링하고 있었죠. 자동화 시스템이 재고를 추적하고 있었어요. 이러한 변화들은 우리 와인의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비용을 절감하고 있었죠. 처음에는 일자리를 잃을까 두려워했던 근로자들은 기술이 그들의 일을 더 쉽고 효과적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저는 민준이 혼자 우리 포도밭에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노을이 하늘을 주황색과 보라색 음영으로 물들이고 있었죠. 그는 포도나무 사이에 조용히 서서 존중하는 마음으로 잎사귀를 부드럽게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자갈길에서 발소리가 바스락거리며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무엇이 보이나요? 그에게 물었어요. 그는 바로 쳐다보지 않았어요.
그가 쳐다봤을 때 그의 표정은 생각에 잠겨 있었죠. 당신의 전통 속에서 지혜가 보입니다. 라고 그가 말했어요. 이 포도나무들은 여러 세대의 이야기를 들려줘요. 도전은 전통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지키면서 진화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의 말이 고통스러운 명확함으로 저를 강타했어요. 제가 한때 무시했던 이 사람이 제가 파악하지 못한 근본적인 무언가를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진정한 보존은 시간 속에 얼어붙는 것이 아니라 사려 깊은 적응을 의미하는 거였죠. 우리가 본관으로 걸어 돌아갈 때 어두워지는 하늘의 첫 별들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와이너리의 불빛이 멀리서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죠. 처음으로 저는 민준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동등한 사람들 사이의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두바이 여행 이후 6개월이 지났어요. 봄 햇살이 다시 우리 포도밭을 따뜻하게 데우고 있었죠. 어린 초록 잎들이 포도나무를 덮고 있었어요. 일꾼들이 포도나무줄 사이를 오가며 오래된 러시아 노래를 부르고 있었죠. 모든 것이 똑같아 보였지만 모든 것이 변했어요. 페트로프 와이너리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 와인이 이제 아시아 전역의 저녁 식탁에 올라가고 있었죠. 서울, 도쿄, 상하이, 싱가포르의 레스토랑들이 우리의 최고급 와인을 제공하고 있었어요. 생산시설은 옛 방식과 새 기술을 결합하고 있었죠. 로봇이 무거운 일을 처리하는 동안 인간 전문가들은 맛과 품질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있었어요. 우리은행 계좌는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해졌어요. 우리 회사를 인수하려 했던 기업 사냥꾼들은 우리의 예상치 못한 성공에 패배하여 사라졌죠. 개인 서재에서 책을 펼친 채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사업 장부나 와인 카탈로그가 아니었어요. 한국어 교재였죠. 손가락으로 한국어 글자의 낯선 모양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혀는 러시아어의 없던 소리와 씨름하고 있었죠. 65살에 새 언어를 배우는 것은 산을 오르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날마다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천천히 연습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아나스타샤가 문간에서 미소 지으며 지켜보고 있었어요.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오후 햇살이 그녀를 마치 어린 소녀 시절처럼 보이게 하고 있었죠. 발음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아버지, 그녀가 친절하게 말했지만 제가 아직도 끔찍하게 들린다는 걸 알고 있었죠. 밖에서는 와이너리가 활동으로 윙윙거리고 있었어요. 트럭들이 국제시장으로 향하는 와인 상자들을 싣고 있었죠. 방문객들이 우리 시설을 돌아보고 있었는데 그중 많은 이들이 그들의 새로운 최애 와인이 어디서 오는지 보고 싶어하는 아시아 관광객들이었어요. 기술 전문가들은 민준이 우리 필요에 맞게 특별히 설계한 새가공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죠. 이런 옛것과 새것, 동양과 서양의 조화가 수십 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우리는 페트로프 와이너리의 확장을 성대한 행사로 축하하고 있었죠. 모스크바의 비즈니스 엘리트들과 함께 외교관, 기자, 전 세계 와인 전문가들이 참석하고 있었어요. 이 행사는 단지 우리 회사의 성공뿐만 아니라 제 개인 이야기의 새로운 장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다가오자 손님들이 고급차를 타고 도착하고 있었어요. 우아한 드레스를 입은 여성들과 멋진 정장을 입은 남성들이 우리 그랜드홀에서 어울리고 있었죠. 크리스탈 잔이 샹들리에 아래에서 반짝이고 있었어요. 서버들이 러시아와 한국 전체 요리와 함께 우리 와인 트레이를 제공하고 있었죠. 이제는 문화의 조화가 억지스럽지 않고 자연스럽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방 중앙에는 우리의 최신 작품 전시가 서 있었어요. 아시아인의 취향을 고려해 설계된 특별한 빈티지였죠. 병에는 러시아어와 한국어 텍스트가 함께 있는 라벨이 붙어 있었어요. 이 와인은 지난 몇 달 동안 우리가 배운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제 연설 시간이 왔어요. 군중 앞에 서니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죠. 이 사람들은 한때 저를 오직 전통과 역사만으로 존중했어요. 이제 그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친구들과 귀빈 여러분, 우리의 최신 와인 한 잔을 들어올리며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는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진화를 축하합니다. 페트로프라는 이름이 계속되는 이유는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제 눈이 군중 속 민준을 찾았어요. 그는 아나스타샤 옆에 키 크게 서 있었는데 그의 현대적인 정장이 제 전통적인 러시아 의상과 대조를 이루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마치 더 큰 전체의 두 필수적인 부분처럼 서로를 보완하고 있었습니다. 6개월 전, 저는 전통이란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계속했어요. 우리의 유산을 보호한다는 것은 외부 영향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제가 틀렸습니다. 군중 사이로 웅성거림이 지나갔어요. 그들은 니콜라이 페트로프가 실수를 인정하는 것을 전에 들어본 적이 없었죠. 진정한 힘은 저항이 아니라 지혜에서 옵니다. 언제 굳건히 지키고 언제 적응할지 아는 것이죠. 페트로프 와이너리가 오늘 번창하는 이유는 우리가 문화를 넘어선 파트너십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제 잔을 더 높이 들었어요. 루비색 액체가 빛을 받아 붉은 반사광이 천장 전체로 춤추며 퍼지고 있었죠. 과거의 기반 위에 세워진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군중이 열정적으로 반응했어요. 잔들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나고 있었죠. 대화는 우리 회사의 미래에 대한 흥분으로 윙윙거리고 있었어요. 새로운 기회가 형성되면서 명암이 오갔죠. 전통과 혁신의 결합이 전에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가능성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손님들이 모두 떠난 후 저는 서재로 돌아왔어요. 방 안이 이제는 다르게 느껴지고 있었죠. 벽에 걸린 페트로프 선조들의 엄격한 초상화가 더 이상 저를 판단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대신 그들은 제가 우리 가족 앨범에 새 페이지를 추가하는 것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들을 조심스럽게 배치했어요. 확장된 포도밭, 혁신적인 시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민준이 제 옆에 자랑스럽게 서 있는 가족 사진들이었죠. 제 손가락이 두바이 사막 캠프에서 찍은 한 사진 위에 머물렀어요. 그 사진은 모든 것이 바뀐 순간, 제가 처음으로 민준의 진정한 성격과 능력을 본 순간을 담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새로운 모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준과 저는 기술 파트너십과 새로운 시장 기회를 탐색하기 위해 서울로 떠날 예정이었죠. 여권이 책상 위에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 붉은 표지가 이제 제 마음속에서 우월함이 아니라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가볼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곳으로 열리는 문이었죠. 잠들기 전 마지막 한 잔의 와인을 따랐어요. 오늘 밤 우리가 축하했던 최신 빈티지였죠. 천천히 한 모금 마시며 전에는 알아채지 못했던 풍미를 알아차리고 있었어요. 뭔가 다르게 맛이 나고 있었죠. 더 풍부하고 더 복잡하며 1년 전에는 식별하지 못했을 과일과 향신료의 향이 느껴지고 있었어요. 제 삶처럼 그것은 한때 거부했을 영향들에 의해 변화했던 거죠. 창가에 서서 페트로프 영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달빛이 포도밭을 은빛으로 목욕시키고 있었죠. 수세대 동안 우리 가족은 이 포도나무를 가꾸며 아버지에서 아들로 지식을 전해왔어요. 한때 저는 제 의무가 모든 것을 정확히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죠. 이제 저는 제 가장 큰 기여가 과거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살아있도록 하는 것임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제 이해를 넘어선 더 넓은 세계를 받아들이면서 저는 유산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했어요. 최고의 와인처럼 그것은 새로운 요소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들을 통합해 이전보다 더 멋진 것을 만들어내는 거였죠. 편견에서 파트너십으로 가는 제 여정은 저에게 단지 구해낸 사업체뿐만 아니라 더 풍요로운 삶을 주었어요. 차이점이 위협이 아니라 풍성함을 더해주는 삶이었습니다. 와이너리 건물에서 마지막 불빛이 꺼졌어요. 내일은 새로운 도전, 새로운 교훈, 새로운 가능성을 가져올 거예요.